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한반도에 북한이 전술 핵무기뿐만 아니라 더욱 강력한 핵무기를 쏟아부을 수 있다는 미국의 분석이 최근 등장함과 동시에 18개월 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분석이 등장해 동아시아 지역 전체가 큰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힘이 많이 약해졌지만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도발이나 침공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마저 가장 우려하는 사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지금 당장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27일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일명 전승절입니다. 1953년 7월 27일은 사실 한국 전쟁이 휴전으로 전환되며 중국과 북한이 사실상 패배한 날이지만 북한은 이날을 승전을 기념하는 날이라 주장하며 매년 거창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전승절 행사는 개최되었는데 우리로서는 너무나 심기가 불편한 말들을 북한에서는 마구 쏟아냈습니다. 7월 27일 전승절 기념식 연설에서 북한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군사적 수단과 방법으로 북한을 무력화하려는 방법을 생각하거나 시도한다면 곧바로 이를 응징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북한에서는 현재 한국 정권의 위험한 시도가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고 한국의 현 정권과 그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 위협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강력한 힘이란 역시나 핵무기를 말한다는 것이 우리의 무장력은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핵전쟁 억제력 역시 절대적인 힘을 충실히 정확히 신속히 동원할 만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언급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언급을 그저 항상 해왔던 단순한 말장난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가 미국에서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7월 27일 척 헤이글 전 미국의 국방장관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은 현실이며 북한은 전술 핵무기 한두 발을 쓰는 수준에서 공격을 끝내지 않을 것이다. 전쟁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더욱 크고 강력한 핵무기들이 더 많이 사용될 것이며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무서운 언급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18개월 내에 대만을 침공하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가 등장했는데요. 현지 시각 7월 25일 뉴욕타임즈에서는 심상치 않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보도 내용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중국이 향후 18개월 내에 대만에 대한 군사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우려는 행정부 내에서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은 5년 후 정도가 될 것이며 2026년에서 2027년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에서 만약 러시아가 이번 특수군사작전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둘 경우 올해 10월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계획이 있었다고 했지만 러시아가 서방의 압도적인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에게 오히려 보전하게 되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도 물 건너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부터 18개월 후라면 2023년 12월이나 2024년 1월을 말하는 것이니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특히 중국 정부가 대만 해협으로 향하는 항로를 해군 함대와 공군 전투기 및 폭격기 등을 동원해 봉쇄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한 이유는 공식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3위에 해당하는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어 미국을 움직이는 실세 중 하나로 평가받는 미 민주당 낸시 펠로시 의원이 8월 중 대만을 전격 방문할 것이라 밝힌 것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려 25년 만에 미국이 대만에 유력 인사를 보냈다는 점은 정치적으로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전략적으로 봐서도 중국 입장에서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판단인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이 2025년까지 중국군의 침공을 막기 위해 군사력을 최대한 증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도 중국의 군사력은 대만을 압도하고도 남는데 굳이 대만이 중국군을 막기 위한 준비를 갖출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죠. 현재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공고화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중국을 시진핑 주석이 통치할 것이 확실해지면 즉시 대만을 공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시기가 아무래도 18개월 후쯤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심각한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과 중국 모두에게 미국 또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래왔듯이 실제 군사 자산의 움직임까지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 7월 27일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긴장 고조의 모든 책임은 북한이 지게 될 것이라 정박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한 이후부터 줄곧 1년간 북한에 대해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분명히 밝혀왔지만 북한은 지속적으로 대화를 거부하며 대신 미사일을 발사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태도는 실제 군사적 옵션을 실행하는 데 앞서 필요한 명분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것이기에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인데요. 정박 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적대 의사를 보이지 않아온 미국과 달리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위에는 반드시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평양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어서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이 현지 시각 7월 27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그 어떠한 위협에 대해서도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명령하면 그 무엇이든
즉각 이행할 준비를 마쳤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의 모든 핵 전력을 총괄하는 인물이기에 그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언급했다는 점은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하려 한다면 해구산을 발동해 미국이 북한에 어마어마한 위력의 전략 핵무기를 쏟아부을 것이라 경고한 셈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은 강력한 경고와 대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26일 미 해군의 움직임을 쫓는 여러 오신트 전문가들은 중동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이 현지 시각 7월 26일 밤 싱가포르 출항한 다음 말라카 해협 동쪽 입구에서 AIS 신호를 켰다고 하는데요. 22.8노트의 속도로 남중국해에 진입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은 27일 남중국해로 향한 것이 확인되었고 중국 해군 또한 이에 대응해 함대를 출격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대만군이 남중국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훈련 한광 22 훈련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히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직접 훈련을 진행 중인 지룬급 구축함의 승선에 훈련을 참관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역시 대만군의 훈련 상황을 구경만 하지 않았고 훈련 기간 내내 대만의 방공식별 구역을 계속해서 침범하며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인데요. 조만간 남중국해에서 중국 함대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 그리고 대만의 함대까지 대치하며 함대 결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과 중국, 미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동원해 우리나라를 공격하거나 주한미군을 공격하려 들 경우 그 즉시 해구산이 발동되어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핵무기 보복 공격을 받게 됩니다. 미국은 현재 전략 핵무기 1600기를 실전 배치 중이고 전술 핵무기의 경우 15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예비 탄두는 2750개에 달하며 공식적으로는 퇴역 및 폐기되었지만 아직 해체되지 않은 상태의 핵물질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무려 645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함부로 핵무기 공격을 한반도에 갈 수는 없겠지만 우발적 사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SM-3 블록2A를 도입해 탑재시키고 나머지 세 척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BMD 능력을 보유하는 한편 MD에 가입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시 빨리 미사일 방어 능력을 발달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을 비롯한 미 해군 함대와 중국 함대 간의 결전이야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배치하고 있는 산둥 항모와 랴오닝 항모에서 야마는 제-25 함재 전투기들은 겨우 두 발의 공대공 미사일만을 탑재한 채 훈련을 진행한 것이 다이고 미 해군 항모 전단에 비교하자면 중국의 항모 전단은 아직 너무나도 부족한 화력과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진수된 003형 항모 후제남은 아예 함재기를 전자식 사출기로 이함시키는 것조차 어려울 것으로 파악되는 지경이니 중국의 항모 전단 전체가 총출동해도 가공할 전투 능력을 가진 미 해군의 항모 전단을 상대로는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어마어마한 규모로 번질 확전이 되겠죠. 중국의 무기체계 중 많은 것들의 성능이 실제로는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군은 군사력 증강에 여념이 없습니다. 미 해군의 항모 전단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기동할 때 중국의 위성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복잡한 이동 경로를 통해 움직이고 있지만 24시간 중국 위성의 추적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7월 12일부터 22일까지 남중국해로 달려가는 USS 로널드 레이건 항모의 위성 항적인데요. 중국은 13,000톤급의 05형 구축함에 대한미사일 YJ-18은 물론 사거리 1000km급 극초음속 미사일을 미 항공모함 전단에 발사하는 동영상까지 제작하며 미국과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근 실수로 유출되어 공개되기도 했죠. 물론 일본에서의 전반적인 평가에 의하면 중국의 공군력은 동남아 국가들을 상대로는 위협적이지만 미국과 일본 같은 국가들을 상대로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J-35의 가장 최신 버전은 뺏겼든 어쨌든 F-35와 상당히 유사해 스텔스 형상 설계가 꽤나 잘 이뤄졌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많은 편입니다. 적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과소평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우리도 점점 더 위협적으로 나오는 중국과 북한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절대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자체 핵무기와 핵잠수함을 보유하거나 제주도에 공군기지를 건설하거나 강력한 한미연합 BMD 체계를 갖추거나 지금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요. 여러분은 그중 당장 시급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